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분 상황이 점점 격화되며 이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쩌면 조경태가 충격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국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가 오늘 대놓고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조경태는 22일 대구시의회 3층에서 연 지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는 우리 당이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호한 인적 청산 대상으로 보겠다며 당 의원 중 본인이 특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정중히 당을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과 어제 조경태는 국회 소통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내란당이란 오명 등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란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인적쇄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본이 45명 플러스 알파라 언급했고 이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려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로 인적쇄신에서 불과 하루 만에 탈당으로까지 워딩이 강해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의원 절반가량을 출당까지 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인데 아무리 봐도 이는 조경태가 당대표 당선을 위해 던지는 메시지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무언가 그 뒤를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극우화된 국힘 지지층 대다수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상황이고 여전히 친윤이 당의 주도권을 공고히 잡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태가 지칭한 45명 플러스 알파만 해도 국힘 소속 의원 거진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청산의 대상이 특검 수사 대상자로 묘하게 바뀜으로써 어쩌면 조경태가 생각하는 국힘 내 청산 대상 의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조경태의 행보는 정확히 국힘 지지층의 바람과 정반대이며 더 나아가 자당 의원들 거진 절반을 날려버리겠다는 독특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을 바꿔가며 육선이나 할 정도로 생존 감각이 뛰어난 조경태의 이런 행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1차적으로는 향후 국민의힘의 해산을 염두에 두고 분당까지 각오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경태가 과거 열린우리당 47석 사례를 언급한 것만 봐도 더욱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경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보다도 더 크고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부산 토박이 오창석 평론가가 폭로한 최근 부산 사하 을에서 도는 소문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소수설입니다. 사하을 발설입니다. 사흘발. 뭐냐. 지금 저렇게 당을 쇄신해야 한다. 강하게 얘기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극우 애들이 반발하겠죠. 극우 애들 반발하죠. 극우 애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중도 정당이 됩니다. 흡수 정당을 원한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흡수 정당? 우리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는 작은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중도 보수 정당 작은 거 하나 만든다? 하다못해 내가 5명만 된다 하더라도 마치 한나라에서 넘어온 독수리 오형제처럼 돌아올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경태 선수는 만약에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사을에서 이번엔 1번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7선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 유력 후보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썰입니다. 그거 되게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진심으로 준비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47살 열린우리당도 결국은 작은 여당을 만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본인이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04년 총선을 해가지고 과반으로 확 전선을 바꾸게 되는. 일단 조경태가 좋냐 싫냐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조경태 행보를 보건대 조경태 민주당 입당설은 솔직히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민주당 이성인 의원이 위원정당 해산 시 소속정당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 조경태 정도의 정치 짬밥이면 이 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역사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움직임도 조경태의 최근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경태 입장에서 시한부 국민의힘을 뛰쳐나오기만 하면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바른정당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제3의 길은 고생길이며 특히 기회주의와 강자에게 굴종하는 것이 본능인 한국보수 특성상 중도보수 제3정당은
사실상 만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앞서 오창석 평론가나 임경빈 작가가 말했듯 가능 여부와 별개로 조경태가 국회의장이랄지 이른바 정치원로로 나름 대접받는 노후를 꿈꾼다면 민주당 입당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경태는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밌게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경태와 국힘 탄핵 찬성파 일부가 들어온다면 썩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주창한 대중적인 중도보수 정당의 명분이 더 서는 면이 있고 가장 소름 돋는 건 민주당이 단독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현재 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조경태가 얼마나 탄참파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모으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럼에도 저로선 조경태의 전술핵 배치 같은 황당무계한 발언이랄지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척하며 김상욱 의원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무책임이랄지 조경태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별로인 건 6선이나 되는 자가 정치 금치산자나 다름없어 보이는 한동훈에게 붙는 등 극도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워낙에 형편없다는 점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의 당대표 지지율이 한동훈을 넘기도 하는 등 그나마 계엄에 반대하는 극소수 비운들이 조경태와 함께 국힘에서 탈출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소문일 뿐이고 조경태나 일부 탄참파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태의 강한 워딩을 보면 분명 국민의힘의 분당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로 부디 분당이든 탄참파의 대거 민주당 합류든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망하길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